안녕하세요. 로우킥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시행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 시험 언어이해 지문의 1번에서 3번 지문을 한번 제가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정리하는 용도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이해 지문에선 중요한 게 공통점, 차이점, 논점, 그리고 사례, 비판, 속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 지문의 경우에는 법 적용의 대상, 그리고 원칙 예외, 법 법익 보호 수준의 변화, 외국 법과의 비교, 법 조문의 변화, 그리고 연도 시대별 변화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대충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를 살펴보니까 많이 문제화 되더라. 일단 처음 풀 때는 이렇게 저는 발문을 한번 보는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한 발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발문이라는 거예요. 2번. 기억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기억이 어딨지? 찾아놔야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의 근거가 하나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보기는 읽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미리 읽어봤자. 활용하기가 힘들다.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법률은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의미도 원칙적으로 그 사회의 언어 문법에 따라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지만 이제 또 본론이 나온다는 거고, 필요에 따라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은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물은 사례가 나오는 거죠. 사례가 나오는 거죠.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데, 창문의 창이나 문과 같이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동화의 동과 화처럼 다른 어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물은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이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뭔가 문장 형태도 좀 문제화가 자주 되는 문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차이점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화가 자주 된다. 읽으면서 좀 집중해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의미가 학설과 판례 그리고 입법에서 새롭게 규정되어가는 모습을 법의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학설, 판례, 입법에서도 규정되어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문이 좀 쉽게 나왔다면은 뭐 그 다음 2번 문단은 학설, 3번 문단은 뭐 판례, 4번 문단은 입법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와서 뭐 어떤 학설에 따르면 뭐 어떤데 뭐 판례에 따르면 뭐 입법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한 문단 안에서 등장하면서 계속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사소송법은 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사례가 나온다는 거고 형법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사례가 나온다는 거고 판례는 또한 제3범죄인 작물죄에서 뭐 어떻게 변했는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른 나머지 문장들은 이 물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례로 예시로 들고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다시 볼게요.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정하고 압수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전통적으로라고 나오면은 다음에는 항상 최신에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그럼 최신에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약간 이런 표지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수란 유체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변화가 일게 됐다. 리트에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도 대외법의 변현, 법 조문의 변화, 연도 시대별 변화,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문제화가 많이 된다는 거고, 또 변화라는 거는 동시에 차이점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통하는 점이 있다. 이건 약간 용어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인 저장 매체가 아니라 그에 담겨 있으면서 그와 구별되는 무형의 정보 자체가 핵심이다. 저장 매체 속에는 특정 범죄 사실에 관련된 정보 외에 온갖 사생활의 비밀까지 담긴 일도 많다. 그리하여 정보 그 자체를 압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뭐 원래는 유체물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데 정보 그 자체를 압수해야 되는 인식이 생겨났고 출력이나 복사도 압수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변화, 결과적으로 차이점. 민사소송에서 아까 뭐였죠? 여기서는 형사소송, 그 다음으로 민사소송. 범주가 바뀌었다는 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대상이 되는 게 결국에는 또 유형물이다. 이때 문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기 디스크를 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논점이 하나 등장하죠. 문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기 디스크 등을 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규정을 두게 되었지만, 규정을 두게 되었고, 여전히 매체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특칙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론은? 결론은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런 자기 디스크 등을 문서로 보고 있다는 거죠. 형법은 다음 이제 형법에서 그 물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등장하는 거죠. 형법은 문서, 필름 등의 물건의 형태를 취하는 음란물의 제조와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 판례는 음란한 영상을 수록한 디지털 파일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판례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본 거니까 결국에는 유체물, 유체물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신설된 법령에서는 지금 계속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첫 문단에서 제시한 것처럼 판례, 입법, 학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얘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신설된 법령에서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외에 통신망 내 음란 영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개념의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니까 유체물이 아니면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음란 영상에 대해서 된다 라고 했으니까 변화가 된 거죠. 이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이런 나열되는 정보에 조금 혼란을 겪기보다는 유체물은 됐는데 원래 판례는 유체물로 봤는데 신설된 변경에서는 유체물이 아닌 음란 영상까지 포함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가야 된다. 과거에 게임 관련 이것도 아까 전통적으로 이것처럼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게임 관련 법령에서 비디오물은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나 물체로 정의됐다. 게임물은 이에 포함되었다. 이후 바뀌었다. 게임 사회이 발전하면서 바뀌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물에 대한 독자적 정의를 마련할 때 유체물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영상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근데 게임물도 영상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체였다가 영상물로 된다. 변하죠. 이 과정에서 게임물과 개념적으로 분리된 비디오물은 종전처럼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이 또한 연속적인 영상으로 담긴 저작물이라고 정의됐다. 그러니까 아까 비디오물은 게임물처럼 물체물이었는데 저작물이었다. 비디오물도 똑같이 바뀌었다. 변화. 판례는 또한 제3범죄인 작물죄에서 유통이 금지된 작물의 개념을 재물 또는 물건 그 자체로 본다. 작물죄에서는 물건 그 자체로 보는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포함시킨다. 누가? 판례가. 그런데
동력에 대해서 재물로 간주하는 형법 346조를 절도, 강도, 사기 이런 데서는 준용을 하는데 작물죄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령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한다? 판례는 조문이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문장이 조금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판례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물을 팔아서 얻는 무언가는 이미 동일성을 상실한 탓에 더 이상 작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게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잘 읽어놔야 되는 거죠. 이게 강약, 중강약, 지문에 강약을 둔다면 여기가 강이다. 그렇죠? 판례는 그런데 재물을 팔아서 얻은 무언가는 이미 동일성을 상실한 탓에 더 이상 작물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물건을 재산상 가치인 것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작물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데 이체된 예금 계좌상의 가치가 유체물인 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팔아서 야 통장에 찍힌 돈이랑 실제 현금이랑 다르지가 않은데 왜 현금은 작물로 보고 통장에 찍힌 돈은 작물이 아니라고 보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는 사전에 쓰인 대로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규정되는 것도 법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라고 가는 거죠. 이때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1, 2, 3번 중에서 뭘 가장 먼저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2번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나온다고 체크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가장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을 고르시오 이거잖아요. 이거는 소거하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다. 내가 이게 지금 뭘 비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1초 정도 떠올리고 그 답을 고르는 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풀다 보면은 3번부터 만약에 체크한다고 해서 이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소거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컨셉은 이게 여기서 비판 대상이 뭐지? 라고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딱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죠. 기록된 자산 가치에 대해서 작물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 이게 아까 요 부분에서 나오죠. 이렇게 앵커링이 걸린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1번하고 3번 중에서는 저는 뭘 먼저 풀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3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올 때 중요한 거는 그냥 보기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쫙 읽는 게 아니라 지문과 연결시킨 부분을 이게 쏙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그런 읽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키워드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중심 내용을 내가 정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쏙 뽑아내면서 읽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내야 한다. 형법 129조 1항은 이러이러하다. 근데 이에 대한 근래 판례에서는 조문은 이런데 판례에서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재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 유형, 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성적 욕구의 충족도 포함한다. 라는 판시가 있었다. 결국에는 여기서 뇌물에서의 물이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는 게 이거의 중심 내용이죠. 볼게요. 그러면은 게임물에서의 물은 물건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변함으로써 이렇게 선지를 볼 때 끊어서 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예 끊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앞에 틀렸냐, 뒤가 틀렸냐, 이 연결 고리가 틀렸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게임물에서 물은 물건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변화함으로써 여기가 일단 틀렸죠. 물은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 변화한 거죠. 뇌물로 보는 대상에서 재물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익까지 인정이 되므로 이거는 맞는 얘기고 뇌물에서의 물과 작물에서의 물은 동일한 아니죠. 작물에서 물은 물건 그 자체를 뽑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까지만 포함시켰다. 해서 그 판례가 보기를 압수물에서의 개념 변화는 압수 방식을 새롭게 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뇌물에서의 물의 의미가 입법으로 규정 아니죠 판례죠.
그렇죠. 이 입법이냐, 판례냐, 뭐가, 그거는 첫 문단에서 나오지만, 그 기출 중에서, 프랑스 유류분 그 지문인가? 여기서, 그 지문이었나? 거기 선지에 나와요. 뭐, 입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냐, 뭐, 판례에 의해서 변화된 거냐, 그,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뇌물에서의 물은 사전적 의미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해석되는 거. 축소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리트에서 답이 당연히 모호한 문제들이 제 생각에는 뭐 그 모호하다는 거는 진짜 내가 답지를 봐도 모호한 게 뭐 어려우면은 막 3개까지도 등장하지만 보통 1개에서 2개 이런 것 정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선지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축소가 아니라 뭐죠? 선의 의미보다 확대됐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면 충돌하는 선지들이 등장이 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뇌물과 작물에서의 물은 자립 형태수와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물에서의 물과 차이가 있다. 그렇죠. 뇌물에서의 얘네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데 증거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게 특이한 부분은 사실 이 보기에서의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의미 범위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어디 나와요? 약간 이건 맞는 선지지만 좀 변두리 내용이잖아요. 이 변두리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 변두리 내용에서도 정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리트의 특징이다. 물론 중심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부 내용에서 나온다. 근데 이 세부 내용 언제 중요하다 했죠? 첫 문단에서 음, 첫 문단에서 이 차이점에서 문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이 차이점에서 문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트릭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첫 문단에서 약간 이렇게 까먹기 좋은 정보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게 너 이거 까먹었지? 기억하고 있니? 하면서 물어보는 문제 만들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과거 기출에도 있어요, 이런 게.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2개가 해결됐죠? 다음 1번 이제 볼게요. 깃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음, 자, 3번부터 보면은 형법상 음란물은 유체물인 반면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의 음란물은 무체물인가요? 아니죠. 유체물 신선대 법령에 대해 법령에서는 음란 영상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무체물이라고 아예 확정 지을 수는 없죠. 오케이?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디오물은 영상이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이라고 정의되면서 끊어서 보죠. 맞죠?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맞나요? 맞죠?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아까 변화가 되었죠. 여기서 저 비디오물은 저작물이라고 정의되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답은 4번. 그래서 뭐에서 나왔다? 변화에서 나왔다. 게임물에 관한 입법의 변천 과정은 규제의 중심이 콘텐츠에서 매체로 옮겨갔다. 이것도 선지를 만드는 방식. 콘텐츠에서 매체로 옮겨간 게 아니라 어, 매체에서 콘텐츠로 옮겨갔죠. 이거를 스위치, 스위치하는 스위치하는 선지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다 할게요. 그래도 디지털 정보는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와 결합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장 장치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압수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아니죠. 아까 원래는 이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뭐 복사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기 출력이나 복사도 인정된다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변화에서 나왔다 문제가.
선지가 변화해서 나왔다. 전자적 형태의 문자 정보는 문자나 기호로 되어 있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만을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정보 자체만을 아까 여기서 뭐죠? 민사소송에서 문자 정보는 정보 자체를 문서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법령이 되겠지만 변화했다. 다 여기서 나왔어요. 물론 제가 뒤에 다른 지문들도 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지문들도 당연히 몇 개 있는데 뭐 막 시간 여행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지문들에서 보면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언어든 추리든 가장 중요한 거는 차이점을 읽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이점을 약간 순간적으로 잘 구조하고 잡아나면서 읽는 게 중요하고, 이 차이점의 다른 말은 뭐, 변화. 변화도, 변화, 그러니까 소재에 따라서 변화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음, 뭐, 비교라고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의견과 의견의 대립인 경우에는 논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잡아가는 연습이 굉장히 많은 거를 관통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한 문단 안에서 굉장히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법은 하면서 없다고 보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또 과거에 이렇게 비디오물은 이렇게 됐는데 또 그래서 이제 발전하면서 또 바뀌었다. 비디오물은 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바뀌었다. 그런데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 꺾이는 게 아니라 한 지문 안에서 몇 번씩 꺾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걸 내가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기간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출문제 를 많이 푸셨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뭔가 형식적인 부분 이렇게 꺾이는 여기서 많이 꺾이네 이런 흐름들을 잘 알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서 이제 문제 풀이로 가는 건데 어, 물론 아 이런 내용을 막 내가 100% 이해해. 그래서 그냥 문제를 뚫어버리듯이 푸는 게 있으지. 그걸 뭐 독해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뭐 독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 얘기고 이게 굉장히 멋있지만 지금 뭐 할 수도 없고 뭐 1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더 추가된다고 공부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1년이 더 추가된다고 해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운 좋게 잘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놓다 보면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내용적인 부분이 한 뭐 50%만 이해되더라도 이 형식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크게 해서 어떻게 막 급박한 상황에서도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100점이 없는, 거의 만점자가 없는 시험인 만큼 어려운 건데, 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원래 고유의 나의 독해력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보다 한 뭐, 두세 개 더 맞추면은, 사실 그것만으로 저는 수험 생활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좀 이 지문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뜯어보는 거. 아, 이게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흐름을 굉장히 달달달달 익혀놓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익혀놓고 야, 문제를 어떻게 만드네 이런 선지 만드는 방식들도 익혀놓고 선지 만드는 방식들도 이런 접근법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뭐 어떻게 꿰뚫어낼 수 있는 방법, 뭐 이 원칙 하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음.
사실 제 강의에서 이제 2020 강의를 제가 코로나 뭐 문제도 있고 해서 바빠서 안 찍었기 때문에 음, 근데 다 할 수 있으려나? 다른 지문들도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문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